네, 강의가 시작하겠습니다. 마지막. 천봉준 장군 얘기하다가 안심이명 오니까 너무 좋아. 아이고, 그래도 안심이명 됐어. 나도 아까는 확 천봉준 하다가 안심이명이 오니까 또 안심이명이 된 거야. 오냐, 좋아, 좋다. 자, 그 다음에 또 수행의 측면에 대해서는 분양선소 있죠? 분양선소가 누구야, 이놈이? 힘들어. 지나가자. 수행의 측면에 대해서 분양선소는 어떤 말을 했을까요? 수행이에요. 하늘도 덮을 수가 없고 땅을도 실을 수가 없다. 그러면 어디로 가야만 안신명을 할 수 있겠는가? 오 마이 갓. 야, 하늘도 못 덮어. 땅도 실을 수가 없어. 그러면 어디로 또 나오네. 이 어디로 가요? 중요하다니까. 어디로? 어디서? 언제? 오 마이 갓. 어디로 가야만 안신명을 할 수 있겠는가? 라고 말하였다. 어디로 가야 되죠? 어디로 가야 되죠? 깨달음이 성취된 상태의 측면에 대해서 보조진울은 안심명의 도리를 가리켜 깨달음의 경지인 본래의 진심이더라. 진심이라고까지도 해서 그냥 별로, 나는 진심이라는 진짜도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럼 진이면 가짜도 있잖아. 가짜. 그래서 진심이라는 말이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참진짜 있잖아요. 진. 언제는 뭐 참진 아니냐. 다 참진이요. 경화선사 말따나 진망이라 해서 경화선사도 싫어해요. 진이 있으면 망이 있다니까. 진망이 아닌 곳으로 가자는 얘기야. 에? 아니 실컷 배워놓고 진심이라고 그러면 어떻게 해. 진망이 아닌 곳으로 가잖아. 진망이 아닌 곳으로 가야죠. 진망이 아닌 곳으로 가야 돼? 그 진망이 아닌 곳으로 가야지. 그 자리가 안심이명 자리야. 근데 자꾸 진망을 하냐고 진을 하냐고. 별로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나는 그냥 진망이라고 하지 않고 진심이라고도 하지 않고 뭐라고 그래? 본래면목. 본래면 뭐 건드릴 수 없는, 예. 거기다가 뭐라고 차마 한마디도 될 수 없는 자리. 본래 면목 자리. 본래 면목 자리가 있잖아. 우리의 본래 면목 자리가 있잖아요. 뭔 자리? 자성 자리. 그렇게 해야지 뭘 진심이야. 진심 직설 뭐냐. 진은 무슨 진. 어쨌든 진심으로 간주를 해가지고 보조국사 진울은 이렇게 말했어요. 모든 대지가 고 사문이 갖고 있는 하나의 바른 눈이고, 사문이죠. 대지가 곧 우리의 바른 눈이더라는 거예요. 왜 눈이라고 했을까? 대지가. 모든 대지가 곧 가람이고, 모든 대지가 곧 도리를 깨달은 사람의 안신인명처더라. 여기서 대지가 왜 나왔죠? 대지. 땅을 덮을 수 없고 하늘을 한달 수 없고 대지? 아까 나섰죠? 달마의 안심인명의 선풍은 조사선에서 추구하는 하나의 목표가 되어서 역대 조사를 통하여 해능 남중선의 바탕이 됐다. 해능으로 이어지고 있죠. 그죠? 그러니까 달마 해가 승찬도신 해가지고 마지막에 홍인 다음에 해능이 그냥 꽃을 피우는 거예요. 육조선이. 그래요? 안 그래요? 여기. 그래서 해능이 남중선의 바탕이 되었고 9세기 초반부터 신라에 전승됐어. 전승된 이후로 고려미 조선을 거쳐서 오늘날 선종 중심의 한국불계까지 몇 년이 계승되고 있더라. 언제? 구산선문, 서당지장으로부터 물려받은 구산선문이 우리나라에 들어오기 시작하죠. 그 중에 대장이 도의국사, 그죠? 도의국사, 가지삼파 도의국사가
를 시작으로 해서 구산서문이 우리에게 형성이 되고 그때가 통일 신라 말인가 그래요. 그러니까 9세기지. 그리고 안심은 우리가 안심이라는 말 많이 써요, 안 써요? 생활 속에서. 이 불교적 용어가 아주 많아요. 이제 다 끝났으니까 안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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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그 안심해. 안심해. 안심은 안온하라 에서 온 말이고 인명은 규명이고 지심 규명래 할 때 삼복해 하는 거. 부처님은 먼저 보시지기의 생천론등을 살아야 사람들의 마음을 편안하게 시켰어요. 보시지기의 인욕정진 선정지혜 같은 소리 하고 있네. 결국은 어디로 가? 선정과 지혜로 가잖아요. 보시는 가장 기본이야. 보시. 보시는 우리에게 그 대도를 성취하기 위한 가장 기본 밑바탕이 보시예요. 뭔 보시가 최고야? 무주상보시가 최고라고 했어, 안 했어? 무주상보시. 그럼 무주상보시는 또 뭘까요? 응당 주한 바 없이 주는 보시. 그냥 근데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건 이 무주상보시는 우리 선가에서 하는 말이고 머문 바 없이 주는 보시고 부처님은 법보시, 제보시, 무예시 보시. 오케이? 법보시, 제보시 먼저. 제보시, 법보시, 무예시 보시. 그죠? 근데 이 법보시는 제보시보다 센 게 법보시야. 근데 또 법보시보다 더 센 게 있더라고. 무예시 보시. 공포로부터의 해방시켜주는. 무예시. 대단해요. 부처님도 엄청 대단해요. 부처님 또한 뭔지 알아요. 그래서 이렇게 부처님이 먼저 보시지개인 욕정의 선정지혜 생천론 등에 살아야 사람들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그 다음에 그 숙성된 정도를 봐서 차례로 4가지 진리인 사성제였죠. 사성제. 그 다음에 또 8정도. 해 안 해? 여러 갈래로 지금 바른 수행의 길인 8정도를 살아요. 이와 같이 부처님의 교화 방식을 우리는 안심명이라는 말로 간략히 시청하게 됐다 이런 얘기지. 다 이게 안심시켜 주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선이 곧 교육, 교가 곧 선이라는 게 이건데 엄밀히 따지면 선이 더 그 뭐라고 그래요. 격에떨이죠. 격에를 벗어난 말을 계속하고 있으니까. 따라서 안심인명이다 라고 하는 것은 뭐더라. 안심해. 안심하라고. 안심하세요. 보지도 않으니까. 그래서 안온하고 편안한 경지에 도달하여 스스로뿐 아니라 다른 이에게도 바른 법을 전할 수 있는 경지에 도달하였다 라는 뜻이 되더라. 안심인명이 스스로도 안심인명에 도달했고 남에게도 이거를 전해줄 수 있는 그러한 경지에 도달한 사람을 안심인명 깨달은 자. 이처럼 선지식 경우는 전장의 최상산에서 전봉준 장군이 수많은 농민군들을 교합하고 훈련시키는 가운데 그가 겪어내야 하는 수많은 고뇌와 인내를 안심인명하라고 알려주신 거죠. 극도의 안심인명을 요구하는 팔풍난속의 전쟁터임을 팔풍난속이지. 누구보다도 잘 아는 처지로서 경호는 전봉준에게 육체적 건강과 정신적 건강을 한꺼번에 안심인명하라 라고 하셨다 이러 말이야. 최상의 방책으로 안심인명하라.
를 간과할 걸 권하고 있는 경우다. 몸을 다스리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마음도 다스리는 안심일명 책을 일러주시는 거죠. 몸을 다스리는 안심일명의 계책을 말하자면 여유롭게 휴식을 취하는 방법은 급할 때만 물어보고 자주는 코하지 말아주십시오. 이건 반동담이라고 그랬죠 아까. 경화의 편지는 전봉준을 지극히 사랑하는 마음으로 연민이 느껴지는 서간으로서 안심이 명하여 마음을 편하게 다스리는 충언으로 휴식을 취할 것을 권하고 있는 애정어린 서간이었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그 대신 것도 뒤다가 뭐라고 붙여? 병법은 급할 때만 물어보고 자주는 구하지 마! 라고 농담까지 섞어가지고 쓴 그런 서간문이었어요. 근데 어쨌든 이 전봉준 장군 서간이 거의 그 9개나 돼요. 9개. 그러니까 많아요. 응? 네, 그래서 정확하게 경호선사가 전봉준에게 이렇게 극약 처방을 해준 거는 안심명하라요. 안심명하라. 자, 그 다음에 114장 14장 손가락을 잘라 보인 것은 보다 장부의 일이더라. 장부. 경호선사가 가장 좋아하는 말 대장부. 그죠? 그 삼수갑산에 가셔가지고도 이제 혼자 이렇게 휘파람을 잘 부르세요. 경호선사가. 휘파람을 부시면서 이게 어찌 장부가 공연히 수심을 하라. 그러니까 대장부가 쓸데없이 수심하고 이렇게 근심하는 거는 옳지 않다고 스스로가 많이 그 대장부 얘기를 많이 꺼내세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전봉준에게도 사나이 대장부면은 손가락을 잘라라. 그리고 장부는 목숨이 땅에 떨어지기 전에는 오지 말아라. 뭐 이런 얘기를 하죠. 전봉준 대장은 대원들을 모아놓고 비장한 목소리로 말하고 있다. 방 안은 무거운 침묵이 흐르고 대원들 모두가 눈을 지그시 아래로 내리깔고 있었다. 모두들 전봉준 대장의 카랑카랑한 목소리에 바짝 귀를 세우고 긴장된 모습이 역력하였으니 대장이니까 얼마나 또 많은 그 무게를 짊어지고 이걸 했겠습니까. 전봉준도. 거기에 또 경호선사가 계시니까 그나마라도 믿는 구석이 있고 안심이 돼서 했겠지만 많이 힘들었죠. 전봉준 장군도 많이 흔들거렸어요. 두려워했고. 목숨이 아깝다면 지금이라도 이 방을 나가도 줬소. 이산에서 보니까 그거 하더만. 이산 보니까 그놈들이 막 쳐들어오기 전에 이제 이산이 이게 세자 시절이지. 여기서 세자 지키는 그걸 뭐라 그래. 여기서 지금 두렵다면 목숨이 아깝다면 나가도 좋다. 전봉준 장군도 이 말 했겠죠. 목숨이 아깝다면 지금이라도 이 방을 나가도 좋다. 비장한 목소리에 전봉준의 발소리는 허공을 갈랐고 그 무거운 침묵이 잠시 흘렀어요. 모두가 함가하고 꼴깍침을 삼키는 소리만 들렸죠. 나가야 돼 말아야 돼. 괴로운 일이겠죠. 두렵지 않소? 무슨 결정이라도 나는 장군을 따르겠소. 이제 한 사람이 이렇게 하면 다른 사람도 또 다 따라가요. 그죠? 에휴. 그래서 이제 뭐라 그래. 고맙소! 전봉준 장군이 했겠죠. 전봉준의 결연한 목소리다. 나는 끝까지 녹두 장군과 함께 하겠소! 나도요! 이렇게 했겠죠. 이렇게 해서 여기저기서 찬성의 함성이 터지자 본물 터지던 온 방은 흥분의 도가니로 좁은 방에 모여 앉은 20명의 사나이들은 자신은 물론 가족들의 목숨까지 건 결의에 모두 참여하겠다고 맹세를 했더라. 자, 반역. 전봉준도 반역죄요. 우리 경호선사도 반역죄. 역적이에요, 역적. 역적의 길이다. 하지만 그들의 눈에는 가족과 나라를 구하겠다는 불같은 의지가 활활 타고 있었으니 전봉준은 큰 소리로 이렇게 말했다. 그럼 동지들의 뜻이 모여졌으니 백성들에게 우리의 뜻을 알립시다. 누가 밖에 나가서 사발 하나 가져오시오. 이 사발 통문하는 거죠, 이게. 전봉준 장군 이렇게 하라고 경호선사가 일러줬어. 사발 뒤집어 엎어. 그 다음에 쭉 써, 이름을. 그럼 누가 대장인지 몰라. 오케이? 그래서 밖에 나가서 사발 하나 가져오시오. 이 밤중에 사발은 왜? 다 뜻이 있습니다. 전봉준은 빈 사발을 흰 종이에 놓고 엎어갖고 동그랗게 왜 그랬죠? 그게 바로 학원서였어요. 경호선사가 학원서.
전봉준한테 보내는 서간문이 이름이 학원한테 보낸다 이런 말이야. 학원서. 이 학원서가 도대체가 이 암호를 풀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노력을 했거든요. 학원. 학원이가 누구요? 이름이 학원이야? 근데 그 원자가 둥글 원자도 되고 입이 모아진 것이라서 입구. 그러니까 사람들이 한꺼번에 그 사발에다가 입을 대고 같이 이걸 쓴 그 입구자가 들어있어서 그거를 그 학원 할 때 그게 원자라고 한답니다. 원 살다가. 이걸 경어선사가 미리 그 사발통문을 쓰라고 일러주신 거죠. 이것은 다 경어가 사전에 전봉준에게 미리 알려준 지혜로서 경어는 전봉준을 염려해서 주동자를 먼저 쓰면 안 되니까 그래서 사발통문으로 돌돌돌돌 빨아져 있어요. 이게 사발통문이거든요. 여기 이 전봉준 뭐냐 엄청 많아요. 여기 사람 이름이 뭐 몇 명이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스물하나 스물둘 스물셋 스물넷 스물다섯 스물여섯 스물아홉 서른 서른하나 서른한 명 32명이 써있네요. 저 사발통문에는 저기에는. 그래서 이 온 밖으로 각자의 이름을 삥 돌려 적습니다. 그럼 우리의 계획이 미리 발각나더라도 주모자가 누구인지를 알 수 없게 그런 꾀를 써서 주모자를 이렇게 주모자 이렇게 쓰지 않고 그냥 돌아가면서 이것이 바로 사발통문이다. 제일 먼저 용의 수도하게 전봉준은 경문을 흰 종이에서 자신의 이름을 쓰기 시작했어요. 돌아가면서 삥 쓰는 거죠 이제. 근데 불행하게도 그 경사가 말한 대로 이 손가락을 잘라서 혈서로 쓴 그거는 없답니다. 사발통문은 개사 11월 10일날 강리 리집강 좌하 이렇게 사발통문의 경문을 사방에 달려 전하니 여론이 비등하였다. 매일 난망을 과던 백성 민중들은 곳곳에 모여서 드디어 말하되 드디어 났어 난리가 났어 야 참 잘됐지. 그래 이대로 지내서 백성이 한 사람이 어디를 남아있겠는가. 단양 탐관오리들이 그냥 전부 다 그냥 아주 도리지를 치고 있으니까 모두가 한마디씩 하면서 거사일이 어서 오기를 기다리기만 하고 간절히 또 기다리더라 이런 얘기요. 계사는 뭐예요? 계사년이 갑오동화경명이니까 1893년 11월 10일 날 이걸 쓴 거예요. 그리고 갑오동화경명은 갑오에 넘어서 1월 10일 날인가 그 말목장터에서 터지죠. 그러니까 이게 미리 이 사발통문을 보낸 거야. 1893년에. 이때의 도인들은 선우책을 도에 결정하기 위해서 고부, 서부면, 죽장리, 송도. 이 송도도 이게 송씨잖아요. 여산 송씨라니까. 고부에 이미 여산 송씨가 많이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경어선사도 경어사 아버지도 전봉준 아버지랑 어린 시절을 같이 보내죠. 경어사 아버지가 3살 많죠. 그래서 죽산리 송도 집에 도소를 정하여 매일 운집하여 차사를 결정. 매일 난망을 부르던 민중들은 곳곳에 모여서 말하되 난리 났어 에이 참들 이대로 지내서 이 백성이 한 사람이나 어디 남아있겠나 라고 외치면서 길이 오기만을 기다렸죠. 이때 동학 교도들은 선우책을 논의하고 결정해서 고북은 서부 죽산리 송도 집에서 결국은 이 사발통문이 송도네 집 그 마당 그 뭐죠 밑에 대청마루 뭐라고 그래 그거 대청마루 밑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도서를 정하고 매일 모여서 일의 순서를 결정하니 그 결의된 내용은 아래와 같았더라. 뭐를 결의된 내용이죠. 자, 먼저 고부성을 격파하고 군수 조병갑을 효수할 것. 그 고부군수죠, 고부군수. 근데 작게 이제 이거를 고부밀란이라고도 하잖아요. 밀란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어쨌든 이 조병갑이 이놈을 효수하지 못해요. 왜 조병갑이 이놈을 못하냐? 이 풍양조씨 조대빈의 친척이야 이게. 그래서 엄청난 그 백그라운드를 갖고 있어요. 도망가잖아요. 어디로 도망가죠? 익산으로 도망가요 이놈이. 그러다가 다시 잠잠해지니까 또 오죠. 그래서 고부성을 격파하고 군수 조병갑을 효수할 사 그래서 있죠. 군기창과 화약고를 점령했고 군기창과 화약고를 먼저 점령해야 돼. 먼저 항상 전쟁에서 먼저 이기려면 뭐를 먼저 점령해야죠? 군기창하고 화약고. 그래야지 총칼을 우리가 쓸 수 있죠. 화약고를 점령할 사자는 왈컷 일이죠.
군세계에 아첨하며 인민을 수탈한 탐관오리 놈 다 끄집어내! 를 징계할 것. 그래서 군수에게 아첨하여 인민을 침어한 탐관오리들을 우리가 뭐라고 말해요? 탐관오리들을 이제 이호예병형 공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속놈들이죠. 이속. 육부에 이호예병형 공이 있는데 이 이속놈들이 이방이에요. 우리가 말하는 이방 이속 이놈들. 이속들을 전부 다 징계하다. 그 다음에 전주성을 함락하고 서울로 곧바로 진격할 것. 전주성을 먼저 뺏으려고 한 거였죠. 그 다음에 뭐야? 그 다음에 어디로 진격? 서울로 진격하는 게 목표였어요. 왜? 그때 이제 또 대원군이 이제 연결이 되면서 이제 대원군이 서울로 진격하라라는 명령을 내리게 되죠. 아이고, 이게 또 뭐. 자와 여여이 결과되어서 나라의 민락에 등하고 서사에 민활한 영도자가 될 장제를 선택하여 부서를 정하니 하와 여에 동일하더라. 그래서 이제 영도자를 정하는데 영도자의 두목이 누구더라? 전봉준이더라. 그래서 1장두의 전봉준, 2장두는 정정혁이, 3장두는 김도삼이, 참모, 참모는 송대화, 중군의 황형모, 화포장의 김웅칠이 이게 다 정했어요. 이름들을. 지금 어디에서만 일어나는 일? 전라도 고부에서. 이렇게 해서 명단이 밝혀지고 전봉준의 경문임한 성대자 거기에 하나하나 또 서명을 하게 되죠. 서명이 이어졌더라. 마침내 당관을의 조병갑을 차단하고 고부 국민의 원한을 풀어주면서 나라를 지도는 일에 뜻을 모은 것으로 이는 곧 동학혁명의 첫 시작이었으니 드디어 시대를 바꾸는 혁명의 기운이 세차게 불기 시작한 것이다. 이처럼 고부군 서부면 죽산리 송도의 집 동학 접주였던 전봉군이 동학교도 농민들과 처음 혁명거사를 위해 사발통문을 작성했던 장소가 어디더라? 송도의 집에서 했어요. 송시양. 그리고 거기에 나루 밑에다가 묻어놓은 게 이 사발통문이 거기서 발견된 거예요. 사발통문은 두무자를 알아볼 수 없게 둥글게 서명하였더라. 그러니까 그래도 그때 당시로 그 모였던 그 저기들이 절대로 이거를 뭐로 고발하거나 꽈박지 않고 했는데 하필이면은 그놈 그 김경천이 놈이 꼬아박아가지고 응? 송씨가 그 사발통문에 참여하고 그거 한 게 47명인가가 송씨가 나와요. 어마어마한 이 송씨들이 거기에서 떼죽으로 이 동학에 참여를 하게 되죠. 이 모두가 바로 송도의 집안의 송씨가문 송경호의 지시로 지금부터 120년 전인 1893년 11월 10일의 일이었던 것이다. 고부군 서부면 죽산리에 송도의 집마당에는 덩치는 작지만 눈빛이 무서운 전봉준을 중심으로 20명이 무거운 분위기 속에서 사발통문에 서명하는 엄숙하고 긴박한 수간이 흘러가고 있었으며 사발통문이 작성된 곳이 바로 고부면 서부면 죽산리 송도의 집이었더라. 응? 그러나 이 사발통문은 여산 송씨 송경호 응? 이 사발통문은 조병갑이 11월 말 익산군수로 발령 나는 바람에 실현되지를 못했어요. 11월 말에 여기 우리가 11월 10일 날 이걸 썼잖아요. 근데 이놈이 익산군수로 튀어요. 이 조병갑이가. 그러니까 이제 빽이 많다 보니까 조병갑이하고 이렇게 바꿔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다른 군수가 오죠. 다른 군수가 와가지고 그 조병갑의 일을 효수하지 못해요. 고부는 기름져. 그러니까 왜 고부를 탐을 내느냐면 고부는 땅이 기름져서 농사가 잘 되고 평야가 많아요. 해안을 끼고 있어가지고 해안의 수산물도 아주 풍족하답니다. 고부는 기름지고 넓은 평야에 해안을 끼고 있어 농수산물이 아주 풍부해가지고 걷어들이는 게 많고 아주 그게 많아서 이 고부군수를 서로 올려고 했다고 합니다. 조병갑은 고부군수로 부임하면서 원래 동민이 쌓았던 제방, 해물죠. 그 뭐죠? 그거 만석법? 뭐야? 그걸 허물고 새로 짓는다고 돈을 걷어. 그러는 바람에 이제 더 농민들의 불만이 커졌죠. 원래 농민이 쌓았던 제방을 허물어서 새로운 제방을 쌓는다고 하면서 품삯을 한 푼 한 푼 주지도 않고 강제 부역을 갖다 시켜요. 그 이름이 만석보예요. 만석보 같은 소리가 자빠져 있네. 그래서 또 만석보를 이제 이렇게 그 거사가 일어난 다음에 만석보를 깨부시려고 갔더니 만석보가 꽁꽁 얼어 있어.
11월 10일 했으니까 겨울이라. 그래서 조병가루님이 가고 난 다음에 분해가지고 만석부를 갖다가 깨부시려고 갔더니 만석부가 꽁꽁 얼어있더라. 이런 얘기야. 그 벌을 쌓는 다음에 농민들에게 700가마의 수세를 걷어서 700가마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대한 군수를 지낸 아버지의 공덕비를, 자기 아버지의 공덕비를 세운다고 1000냥의 돈을 뜯어냈고 자신의 어머니가 죽었을 때는 2000냥의 조우금을 내라. 이게 뭔 개소리, 그죠? 그러니까 이 조병가비의 그 실정, 조병가비의 그 행태가 이게 다 드러나는데, 이렇게 엄청나게 가렴죽으로 그 세금을 걷어갔어요. 어머니가 죽으니까 2000냥, 아버지의 그 공덕비 세운다고 1000냥. 고본소 조병갑의 재상을 낱낱이 패치며 형제끼리 싸움했다고 형제끼리 싸웠다고 벌금 내라고 그래요. 남의 집에 이런 썩을 놈. 그러니까 그 세금의 그 명목을 그냥 씌울 수 있는 데까지 씌워가지고 그냥 무조건 뜯어가는 거죠. 형제끼리 싸웠다고 벌금 내. 이웃끼리가 사이가 안 좋아. 벌금 내. 다 누가 가져? 조병갑이가 착복을 하는 거죠. 이러한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다 이런 말이야. 전봉준의 아버지 전창혁은 조병갑의 학정에 견디다 못해가지고 마을 사람들이 가방끈이 그래도 긴 그 전봉준 아버지 전창혁이 이제 서기를 하고 거기에서 한약방도 하고 이제 그 문장이 있으니까, 그래서 조병갑의 학정에 항의해서 이제 좀 한번 해봐라 라고 해서 이제 거기다 항의서를 냈죠. 항의서를 내니까 내 이놈 그래가지고 이제 조병갑이가 전창혁을 잡아다가 곤장을 100대를 치니까 곤장을 맞고 그 장독이 올라요. 때리면은 우리가 왜 조금만 때려도 여기가 막 근데 그게 썩어서 죽어요. 곤장을 맞고 한 달 만에 죽었다. 이때 동학접지였던 아들 전봉준은 그걸 다 지켜보고 인간적인 원한이 깊었어요. 여기서 이 경호술사도 이제 울컥하는 거죠. 그러나 탐관으로 조병갑을 처형하고 한양으로 진격하자. 나는 혁명의 의지를 담은 사망을 턱면에 서명한 20명 가운데 10명은 붙잡혔답니다. 저렇게 썼죠. 그래서 처형을 당했으니 사발통문이 작성된 뒤 2달 뒤에 조병갑이란 놈은, 그러니까 4월 10일 날 썼는데 2달 뒤에 이걸 갔어 이놈이야. 11월 10일 날 썼는데 조병갑이 고부군수로 다시 부임돼서 왔어요. 그때 11월 말에 11월 10일 날 사발통문을 썼는데 조병갑이를 효소하려고 하니까 그 소식을 전해 듣고 담장을 넘어 뛰어갔답니다. 도망갔답니다. 밤에. 그래가지고 그놈이 그것을 하기도 전에 이제 익산군수로 갔다가 이거 다 끝난 뒤에 2달 뒤에 다시 또 들어와. 조병갑이 다시 고부군수로 또 와요. 이놈이. 사람이 아니죠. 조병갑이 고부군수로 다시 부임하여 혁명의 불길은 확을 타올랐더라 이런 얘기야. 1894년 1월 10일 봉기가 시작됐고, 그러니까 11월 10일 날 썼다가 2달 후에 1월 10일 날, 아까 그랬죠 제가 말목장터에서, 그죠? 11월 10일 날 봉기가 시작됐고, 1월 10일 날 봉기가 시작됐고, 다음 날 새벽에는 고부 관하가 접수됐어요. 근데 조병갑은 전라 가명에 있는 전주로 달아나 버리는 거야. 그 소식을 듣고. 1894년 1월 10일 밤 미리 연락을 받은 사람들이 말목장터로 모여들었어요. 어둠 속에서 모습을 드러낸 농민들의 손에는, 아까 농민들 쟁기의 힘을 빌어서라도 암간의 폐기물들을 쓸어버려라. 이 경사가 보낸 서가문에 있는 거죠. 이게 쟁기들, 농민들의 손에는 기껏 들어봐야 뭐 들어? 쇠스랑, 이거 쇠스랑, 뭐 삼지창, 뭐 이런 거 들고 왔겠지. 쇠스랑, 낫, 곡괭이, 죽창. 그래서 죽창가잖아, 죽창가. 죽창이 들려 있었다. 흰 수염이 난 노인과 흰 수건을 둘러싼 아주머니도 있었다는 거야. 아주머니까지 다 덤비는 거야. 농민들이 전부 다 일어나서. 나 전봉준이 나타났어. 전봉준은 저기 멀리서만 보여도 뒤에 후광이 번쩍번쩍해. 후광이 번쩍번쩍해. 전봉준이 나타났더라. 키 작은 전봉준이 보무도 당당하게 대중 앞에 우뚝 선 채 여러분 하니까 그냥 쩌렁 했어. 전봉준도 역시 쩌렁 했다고 합니다. 하고 외치자 온 천지가 진동하면서 모두가 조용해졌어요. 덩치가 작아서 어릴 때 이름이 뭐야?
녹두할 만하다 해서 녹두꽃이야, 녹두장군. 그래서 지금도 전봉준에 관한 무슨 단체들의 녹두꽃이 피다. 아, 우리 그거 했죠. 그 연속극 아니 뭐죠? 그 주말 그게인가 드라마 있죠, 드라마. 예, 해서 녹두꽃이 피다. 뭐라냐 제목이 녹두꽃인가. 어찌됐건 녹두장군이 그 녹두꽃이야. 별명을 듣고 자란 전봉준이었다. 오척이란다. 오척. 경호사사는 구척. 그 사람 6척도 아니에요. 9척이에요. 기다 우리는 탐관오리의 행패 앞에 당하기만 했습니다. 더는 참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전봉준이 거사하게 된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경호선사도 역시 마찬가지. 그래서 우리는 탐관오리의 행패 앞에 당하기만 했습니다. 이제 더는 참을 수가 없습니다. 동이 트기 전에 고부관하로 쳐들어가서 우리 세상을 만들어 봅시다. 여러분! 했더니 이 고부의 관하에 갔더니 그 소식을 전해 듣고 이 조병갑이란 놈이 담장을 뛰어넘어서 전주 감영으로 달아났다고 합니다. 응? 그러니까 전라도에서 가장 큰 감영 중에 하나가 전주 감영이죠. 지금도 있어요. 전주 감영이. 오 마이 갓. 제가 전주에서 태어났잖아요. 일단은 그게 전주 감영인지 몰랐는데 전주 감영이요. 그래서 여러분 우렁찬 전봉준의 연설에 농민들은 우리와 같은 함성으로 화답을 했더라 이런 얘기야. 우리와 같은 함성으로 어떤 화답을 했을까요? 그래서 우렁찬 함성으로 대답을 했더라. 와 하고 소리를 질러댔겠죠. 혁명군들은 고부관을 향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혁명군? 그야 혁명군이지. 삼지창, 곡괭이 들고 그 머리를 동여맨 여인네까지 합쳐서 다 혁명군들이 고부관을 향해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힘들지? 아차. 다음은 사홍서원이 있겠습니다. 중생을 다 다음은 경어 대선사와 전봉준 장군에게 바치는 옛날 애국가가 있겠습니다.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느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서 대한사람 대한으로 다음은 산회가가 있겠습니다. 몸은 비록 이 자리에서 헤어지지만 마음은 언제라도 떠나지 마세. 거룩하신 부처님을 항상 모시고 오늘 배운 높은 법문 깊이 새겨서 다음 날 반갑게 한 마음 한 뜻으로 부처님의 성전을 다시 만나세. 성불하십시오.